OJ IT 뉴스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순간 시청자가 120명이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2회를 준비했고요. 이번에 준비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2024년 2024 프로그래밍 대세 언어가 무엇인가, 어떤가, 이 트렌드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서 이제 조사를 했냐, 제가 조사한 것은 바로 TOB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TOB에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요거 다 아시죠? TOB.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현재 1등 파이썬, 현재 1등이 이제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이 지금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18%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엄청난 차이로 1등을 하고 있는 언어 바로 이제 파이썬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제 대단한 거냐면은 2016년 11월에 18% 넘었던 게 그때 당시에 자바가 한때 야성이었죠. 그래서 자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쓰였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프레임워크 스프링을 이제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서 플러스 정부 프레임워크가 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고요. 자바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자바의 점유율은 한국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이제 국가에서는 아직도 자바예요. 근데 그게 보다 2016년도에 18%를 차지했던 게 여기에요. 지금도 4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4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파이썬이 1위가 됐다. 18%로. 현재 2위가 신기하게 아직도 뿔뿔. 그리고 3위 이제 C 언어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아니 백악관에서 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줄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파이썬이 대세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TOB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의견을 내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파이썬만큼 엄청난 상승률을 보일 언어가 자기가 보기에는 이 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 인기가 많을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AI 영향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세 언어로 자리 잡았고요. 이제 러스트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C 언어의 야성, 인베디드 쪽이죠. 인베디드 쪽을 얘가 이제 좀 넘보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좋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막 이제 높은 순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의외의 언어가 이제 PHP가 있네요. 그쵸? PHP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SQL이라는 거를 이제 언어로 왜 넣어놨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SQL은 그냥 언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넣어놓은 이유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면 단순히 이제 SQL 쿼리문만 있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SQL도 요즘에 반복문을 쓸 수가 있고요. 그 if, 포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반복문이 포문이지만 그런 게 SQL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포함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재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제가 자바스크립트, 뭐 타입스크립트 이런 걸 쭉쭉쭉 얘기할 텐데, 우선은 TOB에서는 이렇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TOB 사이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요거를 계속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이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좀 볼 텐데, 요 TOB는 자, 여기다 제가 써놨습니다. 매월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느냐라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선 전 세계 엔지니어 수, 그리고 교육과정, 타사 벤더 수,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분야의 엔지니어가 많구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요 순위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웹사이트를 통한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검색 사이트를 통한 순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구글, 뭐 아마존, 뭐 위키, 하여튼 유명한, 네이버는 없더라고요. 네이버는 못 들어가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어떤 언어가 많이 검색이 되고, 그리고 어떤 언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계를 하는 거라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통계가 무조건 100% 맞겠다라는 거는 좀 제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얼핏 맞긴 하죠.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제 핫한 것들, 많이 이제 주고받는 것들, 통계가 내어지는 것들, 얼마나 그 키워드로 검색이 되느냐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게 아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오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는 좀 미래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지표에 가까워요. 여기서 뭐 1등이 됐다고 해서 최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다 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쓴다라는 거를 이제 부정하기는 좀 힘들죠. TOB가 이런 식으로 조사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자료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대세인데, 이게 보면 1989년도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쭉 이렇게 통계를 쭉 내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12개월 동안 몇 등을 했었냐, 평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쭉 봤을 때 2024년도는 파이썬. 이 C가 지금은 이번 달 2024년 8월, 뭐 방송이 올라갈 땐 9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달은 2등이지만, 아니 아까 3등이었죠. 하지만 2024년도를 통틀어 봤을 때는 2위래요. 아직도 C 언어가 많이 사랑을 받아요. C++, 그리고 자바. 자바도 아직도 대세인 거예요. 자바, 그리고 C#,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다 얘 언어들 있잖아요. 요 정도? 2019년? 뭐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뭐 2014년 이런 데도 좀 어느 정도 등수를 하기는 했네요. 근데 1999년도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얘는 26위, 여기 아주 멀리 있었어요. 이때도 1999년도에도 C 언어가 1등, 2등, C++.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오랫동안 높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 정말로 근본이 있는 언어다. 이 두 개가.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좀 이따가 이 언어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대세가 되고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 게 가장 많이 상승한 순위를 보면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퍼센트지가 올라간 거예요. 사용 퍼센트지가 2022년 C++, 2021년 파이썬. 요때가 우리 코로나 때 아닌가요? AI가 막 진짜 막 핫하고 막 난리 날 때 요때 파이썬하고 물리면서 여기 요거네요. 이렇게 요거죠. 코로나 요때 AI 막 핫하고 이때, 그러면서 이때 파이썬이 떴어요. 그러니까 즉 파이썬이 뜨는 데는 AI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요 시대 때 2015년 요때 자바가 이제 핫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때도 이제 자바가 핫하게 올라갔네요. 2009년도 이때 좀 자바가 대세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왜냐면 자바 많이 쓴다 그래서 쭉 이렇게 뭐 대세가 된 거죠. 뭐 지금도 대세지만 자바가 잘 왔던 거고, C는 꾸준히 사랑받고 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TOB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검색 엔진에서 얼마나 검색이 됐나 이런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딱 맞다 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를 좀 더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좀 되게 정확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옛날엔 AI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었죠. 스택 오버플로우 AI 이전에 다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끙끙대셨던 기억이 났을 텐데,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매번 해요. 한 5만 명에서 많게 한 10만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국가별로 봤을 때 한 50%가 아메리카, 대부분 포진되어 있어요. 영어권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정보라기보다는 좀 세계적인 정보 순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설문조사가 또 나눠져요. 뭐냐면 프로페셔널, 지금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배우고 있는 중이냐에 따라서 또 투표를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짜자잔, 이게 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좀 이제 언어 순인데, 요 파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파란색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그 언어를 좋아하고 사용하는지에 평가. 그러니까 좀 부럽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점수고요. 디자이어, 요거는 이 언어를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면 파란색은 언어 자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 언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경심 같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41%, 나도 배우고 싶다가 6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썬이 여기서도 대세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를 이제 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업계에 있으면서 체감이 되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예요. 이게 굉장히 좀 체감이 됩니다.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뭐 질문에 보면 플러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플러터 언어죠. 요거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고 저희도 이제 쓰여요. 근데 아직 그렇게 보면은 완전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요건 하여튼 희망사항이고, 순위는 좀 이따 볼게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아무튼 여기서도 파이썬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구나. 여기 보면은 여기도 러스트가 있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를 보고 여기 설문조사를 봐도 이 러스트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뭔가를 일을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점점 더 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들고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게 무려 82%. 설문조사 몇만 명 했는데 그 중에서 82%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언어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눅스 코어가 러스트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완전 메인 코어의 코드는 아직도 다 C로 돼 있어요. 거기를 아직 러스트로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토발즈님이 인터뷰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설문조사 한 사람들이 사용 중인 언어를 보면 언어의 순위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게 자바스크립트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뭐 파이썬이 대세다, 검색이 많이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자료가 TOB 좀 의심스러웠다라고 하냐면은 요즘에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당연히 검색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파이썬이 처음에 입문하려고 하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파이썬을 실무로 해서 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로 뭔가를 일을 해가지고, 물론 제가 그 업계에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튼 그냥 흐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거는 꼭 봐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요거 플러스로 요 타입스크립트 요것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웹이잖아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SQL, HTML, CSS, 타입스크립트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대세는 뭐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포진되어 있는 대세는 뭐냐면 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인데 자바스크립트, SQL, 타입스크립트, HTML, CS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굉장히 웹을 많이 쓴다. 특히 아메리카, 미국 설문조사 참여 50% 육박하는 사람, 영어권이 많죠. 스택 오버플로우니까 거기서는 웹 개발자가 압도적으로 많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자바도 여기 올라가 있고 C도 상위권에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의외로 PHP가 또 올라와 있네요. 근데 PHP도 어쨌든 웹 언어잖아요. 쭉 봤을 때 웹이 진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웹 얘기가 나온 김에 웹 프레임워크, 우리 웹 프레임워크를 뭘 많이 쓸까? 압도적으로 리액트가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백엔드 쪽에서 노드.js, jQuery는 이제 프론트 쪽인데 뭐 이것도 많이 쓰네요. 의외로 이건 뭐 안 쓴다 그러더니 아직도 많이 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없앤다 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도 많이 쓰고 앵귤라, ASP.NET, Next.js 저희 회사도 요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많이 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랑 보통 이렇게 세트죠. jQuery는 뭐 프론트다니까 얘도 세트라고 칠게요. 뭐 익스프레스 얘도 뭐 노드.js 기반이고 뷰.j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많이 듣던 거죠. 아 이런 게 대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이 대세다라고 하는데 웹 쪽으로는 이제 디자인고 또 지지율이 좀 낮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도 생각보다 낮아요. 외국에서는 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스벨트가 5.9%인데 스벨트가 73%의 개발자들이 한번 쓰고 나면 한번 다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조사를 또 해본 게 뭐냐, 어떤 개발 툴을 많이 쓸까, 개발 툴 순위를 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냐, 압도적으로 짜자잔 비주얼 코드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73.6%가 비주얼 코드를 쓰고 있다. 비주얼 코드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엄청난 장점이 뭐예요? 다 아시죠? 1번 공짜가 엄청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보는데 가벼워요. 3번 단축키나 뭐 이런 것도 뭐 좋고 하여튼 좋아요. 다양한 언어를 쓴다. 그렇죠.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고 다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의외인 게 뭐예요? 노트패드가 있어요. 요거를 IDE로 쓴다. 저도 여기 깔아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써요. 저도 종종 이게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Alt Shift인가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요. 얘는 막 이런 기능이 있어요. 가서 문서 편집하거나 그럴 때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쓰는데 코딩을 하지는 잘 않거든요. 코딩할 때는 그 LGU 플러스 서버실 들어갈 때 그때만 노트패드 잠깐 쓰는데 하여튼 의외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ID 에디터는 개발자라면은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 아주 기본은 써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는 실무에서 어쩔 수 없이 쓸 경우가 있다. 서버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리눅스 연결해 놓고
뭐 보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 쓸 때 오직 VI 에디터만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빔을 쓸 줄 모른다 라고 하면은 빔은 아예 쓸 줄 모르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5분만 공부를 해라. VI 에디터는 5분만 공부해서 쓰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급할 때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런 건 뭐 다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은 많이 쓰시고, 이것도 이제 써봤고, 이거는 유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 저는 안 써봤습니다. 써봤고 또 썼고 이거는 제가 안 써봤어요. 네오빔이라는 거는 빔에 더 편의성을 더한 건데 이것도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의외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오빔이 뭔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VIM 빔하고 똑같은데 약간 윈도우 감성을 좀 넣었습니다. 그게 네오 하면 뭔가 좀 최신 같잖아요. 하여튼 네오인데 빔이에요. 그래 네오빔. 참고로 빔이 뭐고 VI가 뭐예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역사를 말씀드리면 VI 에디터가 먼저 있었고요. 여기서 확장된 게 빔이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거를 많이 쓰니까 비주얼 코드에서도 빔 익스텐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빔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오빔은 익스텐션 뭐 넣은 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겠죠.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면 보면 그래요. 네오빔이 있다. 역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것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커뮤니케이션 툴. 저희 회사는 슬랙을 쓰거든요. 뭘 많이 쓸까 확대해서 보면 신기한 게 뭐예요?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있어요. 그리고 슬랙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툴로 줌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구글 밑도 저 많이 써요. 미국하고 일할 때 구글 밑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코드도 의외로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왓츠앱도 많이 쓰고요. 텔레그램이 여기 있네. 스카이프도 있고 구글 챗도 있고 시그널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 밑에는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조사해 왔어요. AI 사용 순위. 오늘은 이제 숫자 랭킹 월드네요. AI 사용 순위. AI는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냐.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요거는 바로 1위가 압도적으로 챗 GPT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에 이제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꼭 여기가 이제 숫자가 높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이 개발자들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위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요거 포프님 TV에서도 제가 한번 봤는데 요거를 더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초보자가 아니라 이미 익숙한 프로그래머는 이게 더 이제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동의하지만 요거의 장점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코딩을 할 때가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이런 로직에 이런 어떤 코드를 한번 보여줘라고 했을 때 뭐 복사 붙이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제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데 몇 개를 쓰면은 예상해가지고 바로 뽑아주죠. 그러니까 속도는 얘가 훨씬 빠르겠죠. 하여튼 뭐 저는 둘 다 선호해요. 그래서 뭐 둘 다 괜찮다. 근데 얘랑 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코파일럿 유료입니다. 한 달에 $10예요. 근데 무료 체험 한 달 가능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저도 써봤는데 그냥 저는 챗 GPT가 더 낫더라고요. 아직은. 나중에 한번 다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빙 AI 뭐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뭐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딩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조사한 게 있었는데 챗 GPT를 탑재해가지고 쓸 수 있는 개발 툴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챗 GPT하고 합쳐져서 나온 비주얼 코드, 그게 또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프로페셔널한테. 그래서 만약에 너가 내년에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온 언어들이 이겁니다. 순위가 그냥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높은 순위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있고요. 네, HTML, CSS. 왜 전문가들이 뭐 이걸 하죠? 그러니까 뭐다 대세는 미국 쪽, 영어권의 대세는 뭐다 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좀 낮아졌죠.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 그리고 파이썬이 여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OB는 아무래도 검색 순위가 배우고 싶은 언어라던가 뭐 이런 식의 검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도적으로 파이썬이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툴 있죠, 툴. 어떤 툴을 가장 많이 쓰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 이제 도커였습니다. 그 다음에 npm, 뭐 노드.js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IP, 파이썬하고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도커가 대세다. 대세 운영 체제가 무엇인가? 그것도 좀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운영체제 우선순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운영체제는 다름 아닌 윈도우였습니다. 역시 윈도우가 여전히 1등, 퍼스널 유즈, 프로가 프로페셔널 유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TV 보고 뭐 게임하는데 쓴다, 압도적으로 윈도우 1등. 나 이제 개발할 때 쓴다, 프로가 이제 개발할 때 쓴다, 그때 47.6, 그래도 1등. 그 다음에 맥OS가 딱 비율이 반반이네요. 그래서 맥OS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얘도 유료고 얘도 사실상 무료 운영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저는. 왜냐면 반드시 맥을 사야 되니까 되게 비싸죠. 저는 제가 보기엔 운영체제 값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맥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높은 순위로 우분투. 이 우분투는 뭐냐면 결국에 리눅스를 뜻해요. 리눅스 중에서는 등이 우분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는 우리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운영체제. 그 다음에 WSL,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네요. 저도 VM웨어 쓰다가 WSL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의외로 유행을 따라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써보니까 편해서 쓴 것들이 보니까 다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써보고 이거 좋네 하면은 다 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S, 아이폰 얘기하는 거죠. 한 11%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세계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더 점유율이 높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iOS가 그 다음이다. 이것도 리눅스고요. 리눅스, 레드햇도 리눅스. 그렇죠? 이거 헷갈리는데 이것도 리눅스였나? 아, 얘도 리눅스네요.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걸 볼까요? 이 운영체제에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게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쵸? 맥도 리눅스잖아요. 우분투 리눅스잖아요. 코어가. 안드로이드 코어가 리눅스예요. WSL 이것도 리눅스죠. 싹 다 리눅스다. 근데 이거 다 합치면은 윈도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개인 PC나 개발 PC는 아직 윈도우가 대세 같지만 실질적인 대세는 리눅스구나. 아, 맥은 엄밀히 말하면 유닉스인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유닉스가 맞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닉스 라이크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이게 같다라고 할 수는 없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정정. 그럼 얘 유닉스 라이크, 얘도 유닉스 라이크, 얘도 유닉스 라이크겠죠? 그러면은 리눅스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유닉스니까 얘네를 패를 나누면은 바뀌었죠. 윈도우가 1등이다. 유닉스 라이크는 1등이 맞지만 유닉스와 리눅스를 나눈다면 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언어별 연봉 순위, 어떤 언어가 연봉이 가장 높은가, 이 영어권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얼랭이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이게 뭐 참여자가 몇 명이지? 스택 오버플로우에 가면 자료가 있는데 몇 명이 참여했다고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없어요. 저 밑으로 가야 돼. 뭐 C#, 타입스크립트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달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1억 3천 됩니다. 6만 달러.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한 8천만 원. 우리 C 언어 개발자들 돈 별로 못 받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오래된 언어예요. 제가 이 언어를 몰라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언어는 원래는 1980년도에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에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C 언어나 자바를 배운 사람들은 새롭게 배울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프로세스 하나, 프로세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프로세스를 만들고 통신하려 그러면 뭐 시그널로 받거나 아니면 공유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이런데, 이 언어는 뭐 프로세스가 돼 통신하기가 되게 최적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조사를 해봤는데 배우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C 기반으로 시작된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C-like, 그래서 뭐 변수 넣고 그런 기반으로 된 언어들이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요. 타입스크립트도 그렇고 다 C랑 비슷합니다. 비주얼 베이직도 그렇고 PHP도 C고. 그러니까 C 형태의 언어를 하나 익숙해지면 사실 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요거는 뭐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루비도 의외로 높네요. 루비도 그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봉이 러스트가 더 높네. 자바도 낮아요. PHP도 되게 낮아. 다트도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래? 평균 연봉 거의 뭐 한국 수준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엔 왜 이럴까 라고 봤을 때 일단 모수가 적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봉을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연봉 그리고 낮은 연봉이 합해져서 평균이 낮아지는 거고, 평균이 낮아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위에 사람들은 워낙에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 넣지도 않고, 그래서 연봉도 실제로 높고 몇 명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1번 AI가 대세다. 근데 실제로 프로드 생각보다 적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파이썬,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썬이죠. 파이썬이 대세가 됐는데, 근데 실제로 프로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고, 대세는 웹이었다.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조금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하면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바 스크립트는 처음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였죠. 스크립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지금 AI한테 한글이나 영어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정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파일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한테 간단하게 뭐 커맨드를 날리고 싶을 때,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하진 않고 조금 복잡한 거 넣고 싶을 때 그때 스크립트 언어들을 썼어요. 뭐 쉘 스크립트나 이런 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 되긴 하지만 간소하다라고 좀 말하긴 뭐하지만 일단 간소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목적이 더 컸었어요. 스크립트 언어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스크립트 언어를 한다 그러면은 좀 뭐 약간 무시당하는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박완규가 김경호한테 대중음악 한다고 욕했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뭘 얘기하고 싶냐면 대세가 됐다는 거야. 자바스크립트가. 왜? 쉬우니까. 쉽고 많이 쓰니까. 그래 대세가 되면서 이걸로 웹 개발도 하게 되고 뭐 프론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대세 언어로 됐고, 그러면서 파워풀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쉬운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동적 변수, 그러니까 이게 인트형인지 스트링인지 뭔지를 모르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이런 그런 변수 선언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되게 어려워요. 디버깅하기도 훨씬 더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은 지뢰를 숨기는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그램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제지간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브라우저는 아직도 타입스크립트를 해석을 못합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아직 해석 못해요. 타입스크립트는 반드시 컴파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뭘로 컴파일이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면 인터프리터라고 하죠. 인터프리터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은 컴파일해서 만드냐라는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은 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처음 돌리면 더 느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웹 대세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바 진영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쭉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하나의 언어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언어가 하나가 탄생을 해요. 그럼 언어가 하나가 탄생을 하면 그 언어가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각자의 다 철학을 담아서 얘기를 해요.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언어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언어가 바로 대세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세로 잡으려면 일단 언어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단점도 있겠지만 또 좋아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세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어떤 받쳐주는 개발 툴,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돼요. 언어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이런 게 괜찮아, 개발 툴도 괜찮아, 언어도 괜찮아, 그러면 슬슬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쟁 언어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제 자바랑 코틀린이랑 싸우고 있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대세가 이제 코틀린으로 넘어왔죠. 안드로이드는. 왜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정식 언어를 요걸로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경쟁 언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획기적인 일들이 있어야 돼요. 획기적인 일들이 있어야 넘어올 수가 있고, 근데 바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 선배들의 유산. 코딩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자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양한 소스, 라이브러리, 어떤 배울 만한 것들,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고 역사와 전통이 깊을수록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C 언어죠. C 언어는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너무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이 지나도 쓰긴 쓸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쓸 거예요. 그때는 C 언어가 아니고 러스트로 많이 넘어가고 파이썬이면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C 언어가 지금 오늘 봤던 언랭처럼 고대 언어가 돼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긴 쓸 거예요. 왜 쓰이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이제 정부기관,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단이 있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LGU 플러스나 삼성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자바 1.7을 쓰거나 1.5도 있어요. 그때 깔아놓은 거. 건들지 마! 에러 안 나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 싫어하는 보수 집단 때문에 살아남긴 할 텐데 어쨌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산이 있어요. 선배들의 유산. 이런 게 넘어가서 천천히 괜찮으면 넘어가면서 이제 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바를 보면 자바는 크게 두 진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프링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스프링 진영이 괜찮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특히 나라에서도 좀 밀어주고 그리고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다. JVM이 설치가 되면 안정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자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자바 배우면 코틀린 배우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두 개. 뭐 어떤 차이점이 있지만. 그리고 다트 언어도 되게 자바랑 비슷해요. 그래서 배워놓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자바의 뭐 클래스 개념 이런 거는 C라이크한 언어들에서는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배워두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자바 배웠고요. 자바 강의도 찍었습니다. 해커스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러면은 재밌는 소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